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께서 인천 지역 항공 MRO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유 원장님, 주제 발표에 앞서서 먼저 청취자분들이 항공 MRO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MRO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산학융합원 원장 유창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 지역의 이제 항공 MRO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MRO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꾸 인천에서 항공 MRO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제 MRO라는 것이 무엇이냐? MRO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약자입니다.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다음에 오버홀. 요 세 개의 이제 그 약자인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은 2년이나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게 되죠. 정기 검사를 받고 혹시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 부품을 수리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거쳐서 어떤 이제 안전을 이제 도모하듯이 이 항공기의 경우에도 어떤 이제 그 일정한 주기별로 또는 이제 운항 시간에 따라서 이 비행기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주요한 그 정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항 정비.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에 그다음 내린 직후에 그 항공기를 이제 외관을 이제 검사를 한다든가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이제 체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체 정비가 있겠습니다. 기체 정비는 이제 C책, D책에서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정한 시간에 비행을 한 비행기들은 의무적으로 이게 이제 경납고에 들어가서 비행기 전체의 부품을 다 뜯어서 어디 이제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어떤 크랙이라든가 이런 손상이 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조립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그 항공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도 이런 이제 수리의 과정, 검사의 과정을 다 겪는 이제 수리나 검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부품 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항공기만큼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 되겠습니다. 엔진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전부 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싹 수리를 하고 고치는. 그래서 운항 정비, 기체 정비, 부품 정비, 엔진 정비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항공 정비, 영어로는 MRO라고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MRO를 통해 가지고서 수리 정비된 비행기는 거의 새 비행기나 다름없이 아주 안전한 비행기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행기들에 대한 모든 항공기들은 아주 강력한 법적 요건에 의해서 이런 정비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MRO 산업은 이게 주로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제 인천공항에는 747 항공기, 우리가 이제 와이드 바디, 광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폭이 넓은 비행기들의 정비고가 이제 5.5배가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광동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LCC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협동체 작은 비행기, 네로바디라는 이름을 가진 비행기들이 있는데, 이 차이는 복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체, 네로바디라고 부르고, 광동체, 와이드바디라고 부르는 거는 복도가 두 개 있는 이제 그 비행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47 같은 큰 비행기를 이제 와이드바디, 그다음에 737급의 작은 비행기를 네로바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인천공항에는 이런 이제 대형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경납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다음에 이제 샤프테크닉스와 같은 이제 정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5.5배가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그 이제 네로바디죠, 협동체 비행기들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 6개의 경납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에 이제 747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이제 그 정비고가 이제 2개의 베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최근에 이게 그 사천공항이죠. 그 카이 쪽에 있는 사천에 아마 지난주에 이제 확대가 돼서
협동체 비행기 4대를 정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 규모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천이라든가 여기 우리 영종도 운북에 엔진 정비 공장, 대한항공 엔진 정비 공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천에는 보잉 항공전자 MRO 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무안공항은 그 소형 비행기들을 경항공기에 대한 정비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MRO 산업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항공 MRO 산업 단지로 지정된 곳은 이제 사천이 되겠습니다. 사천에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카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지금 그 KFX 전투기를 제작하는 곳이죠. 우리 T-50 항공기도 제작한 그 대형 국내 최고의 이제 항공기 제작 업체가 있고, 여기 자회사로 이제 캠스라고 하는 정비 업체를 하나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캠스는 지분이 이제 카이가 66.4%를 가지고 있고, 한국공항공사 19.9% 정도 가지고 있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외부에 있는 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비에 관련된 인력이 현재 한 17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정비 능력은 그 협동체 네로우바디 작은 비행기들을 갖다가 이제 4대를 수행할 수 있는 경납고가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이 근데 이제 이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현재 2대 정도만 정비를 한 실적이 있고, 랜딩 기어 같은 이제 경정비와 향후에 이제 6년 동안 제주항공이 10세대 기체 중정비를 이제 수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정비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MRO 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한 1.5조 원 규모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까지를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2.2조 원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쪽도 있고, 그런데 2018년도 말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국내 MRO 시장 규모는 총 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1%인 7,560억 원 정도가 해외로 이렇게 이제 그 정비를 하러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자체 정비는 약 7,32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자체 정비 비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체 정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항공사별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대수는 아주 작은 비행기들까지 다 합치면 한 460대 정도 되고, 주요한 비행기들, 그러니까 우리 여객기라고 불리우는 정도의 규모로 하게 되면은 약 400여 대 정도가 있는데, 이 400여 대 정도가 이제 1.5조 원 정도의 어떤 그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산재되어 있는 경납고라든가 이런 이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규모가 이제 국내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주지해야 될 거는 이 항공 정비 시장 규모가 1.5조 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항공 산업을 육성한다, MRO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국내에 있는 항공기를 위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으로 들어가서 세계 시장에 있는 항공기들 우리나라에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쪽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업 방향이 만들어져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MRO 시장 규모는 2019년 코로나 코비드19가 이제 그 창궐하기 전이죠. 이때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90조 원 정도의 규모가 형성돼 있고, 이게 이제 그 2029년까지 약 1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국가 간 이런 그 여행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글로벌하게 그 항공 관련된 MRO 업체들은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그 항공 관련된 정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 정비 산업 자체의 기체 정비라든가 운항 정비 이런 쪽이 사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을 이제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MRO 업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항공 그 수송의 그 비중이 2019년도 약 40% 정도밖에는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40%가 각각 자국 내에 돌아다니는 자국 내 국내선은 이제 40%까지 안 떨어졌는데 이제 국제선 여객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10% 20%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이제 다시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이제 그 초반에 예측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2019년까지 쭉 이렇게 호황을 누리면서 성장하던 그 추세선으로 돌아오는데 짧게는 한 4년,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이러한 저 항공 여객 규모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불황을 겪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항공기 여객 수가 줄어드니까 완제기 제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2만 대 정도의 추가적인 항공기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5,000대나 12,000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추가 수요만 이제 발생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항공기 제조 분야, 그 여객 분야의 감소는 이게 이제 MRO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MRO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들 간의 이제 합병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MRO 업체들도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도 이게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항공의 MRO 산업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사업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이제 뭐 빚을 내야 되고 회사가 도산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으로 이제 가겠지만 사실 이 시점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쪽은 굉장히 좋은 그 상대들하고 경쟁하기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김포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면서 시작했어야 될 MRO를 오히려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이런 이제 세계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산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쳐지면서 MRO 부분도 독립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앞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MRO는 MRO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MRO를 수행하는 그 업체가 이득 구조, 수익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 그 TAT라고 하는 이제 턴 어라운드 타임이죠. 비행기가 운항을 마치고 맡겨져서 다시 이제 돌아가 가지고서 비행을 해서 여객 수송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큼 줄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익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 그 관련된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나 이런 MRO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큼 적게 들여주느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굉장히 높은 숙련된 어떤 기술자들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고급의 어떤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정비를 수행해 주느냐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사실 이제 인천 쪽을 비롯해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든지 MRO를 하려고 하는 쪽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결될 수 있도록 이런 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이제 그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이제 공항의 경우에는 그런 저기 지금 50만 평, 100만 평이 정비산업단지로 예정돼 있는 부지가 있고 그쪽에서의 정비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시설 자본이라 이런 것들을 갖다 구축해주고 시에서는 이런 이제 법제도를 정비해주고 그 다음에 세제 감면을 해준다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런 그 정비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체계, 그 다음에 정주 환경이죠. 뭐 이렇게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해준다라든가 하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MRO 업체들이 인천에 오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런 사실 한 2만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인력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정비나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 정비와 관련된 샵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측정 장비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인천의 MRO 이런 산업의 인프라를 갖다가 잘 갖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이게 이제 국내에 있는 MRO 산업에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있는 한 7천억 원, 8천억 원, 이제 많이 잡아서 한 1.4조 원 정도의 이런 비용을 갖다가 안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MRO 산업 육성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비행기의 한 10%, 20%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벌써 4,000대, 5,000대 정도의 그런 그 정비 물량을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여 대의 정비 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4,000대, 5,000대 이런 식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규모의 정비산업 육성 정책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인천만으로도 지금 사실은 다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인천, 그 다음에 김포, 김해, 사천 이런 이제 주요 업체들, 주요 이제 정비 지역이죠. 이런 데가 이제 통합돼서 어떤 MRO 벨트와 같은 것을 형성한 다음에 국가적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의 상호 협조 체계를 잘 구축을 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가적으로 이런 정비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글로벌 MRO 산업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